코인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자산이 이더리움인데 기업들이 보유하는 이더리움 총량은 127.7% 급증해 270만 이더리움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상장된 미국 내 이더리움 ETF 보유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에요. 세계는 왜 이렇게 이더리움에 열광할까요? 코인베이스는 거래소, 서클은 USDC 발행사라면 이더리움은 인프라 회사로서 그 역할이 크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를 하거나 환전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계약 조건을 코드화하여 계약 이행 과정을 자동화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디지털 계약인데요. 중개자 없이도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는 달러 정도의 가치 외에는 다른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거나 하는 활용성을 가지려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스마트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을 스테이블 코인 혼자는 못해요. 블록체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구와 같이 해야 할까요? 계약 체결이나 결제 같은 것은 특정 생태계 위에서 구동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더리움 베이스입니다. 그림 중앙에 나타난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노드입니다. 즉 블록이 생성되면 그 정보를 전파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싱크된 블록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노드이면서 일반 사용자의 접속을 허용하고 블록체인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한 사용자가 생성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블록에 포함되고 결국 블록체인에 연결됩니다. 이렇다 보니 이더리움 생태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월 1일자 보도처럼 지금 미국 상장사들은 이더리움 매수에 열중인데요. 심지어는 유상증자를 해서 그 자금으로 이더리움을 사고 있습니다.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이더리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이죠.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퀴드 스테이킹을 전격 허용했어요. 그리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제안한 스팟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넣겠다는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리퀴드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보유자가 자신의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여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이자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은행의 예금과 유사한 구조로 예치된 자산이 네트워크의 운영 및 검증 과정에 활용되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은행에 예금하듯이 이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처리되는 이더리움 베이스의 특정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여 거래를 해결하고 검증하고 안전성까지 담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으로 어떤 거래를 했다고 하면 이더리움 생태계에 수수료를 내는데요. 우리가 은행에서 송금을 하면 이체 수수료를 내는 것과 같아요. 이더리움을 예치함으로써 스테이킹을 받는 사람들을 밸리데이터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치한 ETH는 다른 새로운 거래자들의 ETH를 검증하는 데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이더리움을 예치했을 때 1년의 보상 수수료는 가령 100개를 맡기면 3개를 이더리움으로 줍니다. 이렇게 밸리데이터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스테이킹이라 해요. 이더리움이 작업증명 POW에서 지분증명 POS로 바뀌면서 이더리움 공급량 증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POW입니다. 비트코인의 잔여 발행량은 100만 개 남았는데요. 채굴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전기요금이 폭발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비트코인 채굴은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됩니다. 이더리움도 처음에는 POW 방식이었어요. 2100만 개의 코인이라는 엄격한 제한이 있는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그러한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행량이 계속 늘었죠. 그러다가 2-3년 전에 POS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POS 방식은 거래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밸리데이터에게 스테이킹을 주는 만큼 더 발행한다 할지라도 암호화폐의 일부를 유통해서 영구히 제거하는 소각 메커니즘 프로세스가 유통되는 이더리움의 양을 줄여줍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 2년간 전체 수량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 되죠. 비트코인은 발행량에 한도가 있고 이더리움은 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테이킹 3%를 받으면서 블록체인 검증 시스템에 참여하는 밸리데이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소각도 늘어나면서 이더리움이 매도가 나올 때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으로 인해 이더리움의 총 공급량은 2년 연속 약 1억 2천만 단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데요. 이는 이더리움의 현재 디플레이션적 특성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에서 돈이란 오직 국가만이 발행할 수 있고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라는 체계 안에서만 유통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플랫폼에서 법정화폐처럼 실시간으로 쓸 수 있는 암호화폐가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던 금융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퇴직연금 401k는 9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표적 연금 계좌인데요. 이 계좌로는 주식, 채권 같은 전통자산에 주로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 빗장을 걷어냈습니다. 개인들이 주로 거래하던 코인 시장에 이제 기금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조차도 조만간 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융 부문에서의 글로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행, 카드사 등 전통 금융회사들이 이걸 못 따라가면 회사가 망할 지경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21일 나스닥 상장 금융 서비스 기업인 로빈후드가 실물 연계자산 RWA 토큰화 규제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RWA는 일반적으로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로 실물 자산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자산, 즉 부동산, 금, 예술품, 채권 등 가치가 있는 유형의 물리적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화한 것을 뜻합니다. 가령 미국 주식 애플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것을 미러링으로 새로운 것을 가상으로 만든 다음에 가격이 연동되게 해버리는데요. 보통은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면 어떤 종목을 사고 싶어도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호재가 나왔다면 원래는 그 종목을 사려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RWA에 연동되어 있는 것은 365일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코인처럼 365일 24시간 모든 자산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개념이 RWA입니다. 그런데 RWA도 거래를 체결하려면 거래 기반이 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류는 하나의 흐름이 되어 세상을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99%는 미 달러와 가치가 연동돼 있습니다. 테더는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장사 중에는 서클이 대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자체를 사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에서는 그 발행사를 사야 좋습니다. 또한 그걸 유통하려면 거래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대형 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와 서클은 연동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서클이 고객들의 돈으로 얻는 이자 수익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둘은 서로 피어그룹이 됐습니다. 이상 세계가 왜 이더리움에 열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스테이킹 보상과 디플레이션 구조가 기업 입장에서 보다 더 매력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